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하게 출발했었죠.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1.9%가 좀 밀려왔었습니다. 시초가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지만, 일단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수급 또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제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이 두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서비스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일단은 자세하게 좀 해드리고요. 문자는요, 무료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을 꼭 말씀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요. 공연 정보는 이 아래 하단과 같고요.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요.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89,7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국내 12전환 공시가 되었네요. 진단 바랍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LG이노텍 한번 볼까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2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박스 하단권역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거래량은 감소가 되고 있죠.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LED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일단 수익성이 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이 12 물량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에는 조금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1차, 2차로 좀 나눠서 해드릴게요. 일단 1차는 84,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약 한 88,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오늘 형성돼 있던 78,300원짜리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26,700원에 47%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은 좀 스타트가 LG 그룹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주식 잔소리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투자자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과거에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시장과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안 올라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26,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저가권역 거의 10%가 넘는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13%에 14%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24,000원대 중반권역이 오게 되면
보면 일단 비중이 거의 50%예요. 일단은 좀 잘라내고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해보자. 일단은 조선주라든가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 괜찮거든요. 뭐 코스닥 종목을 원하지 않는다라면 뭐 두산 엔진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이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를 매우 한번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니면 LG 똑같은 IT 부품 섹터들을 하고 싶다라면 LG 디스플레이 말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뭐 이라이콤이라든가 이녹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BH 12,3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BH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H. 일단 BH PCB 업체죠.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BH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많이 불안한 모습들이지만 BH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즉, 추세적인 대응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단 추세죠. 61선이 이탈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추세 대응을 일단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 13,700원권역 이상에서는 일단 차익 관점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전망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9만 4천 원에 20%입니다. 19만 4천 원에 20%요? 네. 아, 이 종목을 혹시 매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2차 전지 수혜주라고 하고 또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우리나라 SDI도 그 악영향을 미칠래나 하고 앞으로 향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테슬라 모터스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 즉 테슬라 모터스가 상승을 했을 때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성장성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완성차 업계 쪽에서 전기차를 줄줄이 좀 출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멘텀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20만원.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저가가 이탈되면 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16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전망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일단 비중이 20%고 19만 4천 원 정도라면 만약에 16만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6만원 정도의 10% 비중을 아마도 늘리시게 된다면 아마도 평균 단가가 약 한 18만원대 초중반권역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16만원대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목표가는 약 18만 5천 원을 1차적으로 놓고 그 다음은 조금 더 높여서 19만 5천 원 이렇게 만원 폭까지 일단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네. 19만 5천 원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다면 올 연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숨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SBI를 네. 지금 손절해서 기다리는 건 어떤가요? 손절하고 기다린다. 예. 그 부분들도 일단 잠깐 조금, 지금 자리대에서는 지금 바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만약에 잘라내겠다라고 한다면 18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 자리대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군들을 교체를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IT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쪽 섹터 이런 쪽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9,370원에 17%예요. 자, 한번 볼게요.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도 상당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적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 상단, 이 하단이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이값만큼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내려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죠? 자, 이 자리대입니다. 8,100원 정도. 즉, 저 8,100원 라인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여유있게 일단 좀 기다려 보게 된다면 이거는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이동평균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 한 8,8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자리대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문자 상담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9,370원에 일단은 매수를 하셨는데 개파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부분들, 일단 반등 시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디스 25,3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아이디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원형 천정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에 둥글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원형 천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빠지는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데요. 빠지는 이유는 누가 많이 파니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존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게 된다면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핏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인내심을 좀 테스트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가 좀 나왔을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뭐 추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거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약 127억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 일단은 어느 정도 끝까지 127억이 나오게 된다면 작년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아,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한 부분들이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주가를 희석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차익 매도가 꾸준하게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가 25,300원이라면 일단 좀 버티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좀 아깝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를 봐야 되는 분들 14,000원대인데 이건 너무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30% 정도가 좀 되게 된다면 지금 낙폭과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와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18,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파인디지털 6,560원에 10%예요. 자, 추가 매수 가능한가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파인디지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파인디지털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전형적으로 하락 파동,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선 추가 매수 포인트, 즉 6,560원에 왔다 약간 손실권역이거든요. 일단은 추가 매수 포인트는 약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약 6,800원 정도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자, 분봉을 쪼개서 보게 되면 일단은 많이 매수를 해줬지만 일부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부분들보다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6,800원 이상권역에서는 한번 챙겨주고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즉 21선 부근이죠. 한 6,300원에서 6,200원 사이 때 이때를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엔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메디포스트를요. 네, 한 2년 가까이 10만 5천 원에 20%를 들고 네. 있는데요. 네, 지인이 이걸 사라 그래서 샀거든요. 네, 9만 원이 한 번 왔었는데 제가 손절매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 손절매를 해서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아, 일단 매도를 하고 싶으세요? 예, 2년 동안 네. 기다리니까 어디에서 할 줄을 모르니까요. 자, 일단 한번 잘 보세요. 메디포스트를 제 주식 잔소리를 하면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당시에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2번. 예, 네, 왜냐면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예, 다시 이 가격 폭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주가의 습성이.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부분들인데 예. 지금 10만 원 정도라면 손실이 거의 뭐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메디포스트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죠. 예. 그리고 줄기세포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고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하게 되면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못하고 네, 일단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적으로 좀 보면 만약에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저점이 나왔었죠. 주가가 밀리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 폭만큼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밀리게 되면 주가가 약 한 6만 8천 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자리때까지는 일단 좀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즉 이 종목은 일단은 요하 약 한 8만 1,000원대에서 6만 8천 원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8만 원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 지금 현재 20%가 있으니까 6만 8천 원 정도에 오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타기를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얼마예요? 6만 8천 원부터 6만 7천 원 정도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10%만 예. 그리고 하게 되면 아마도 평균 단가가 약 한 7만 7만 한 9천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한 예. 8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 그때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은 손실폭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매수를 해서 한 7만 6천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거 그렇게 네.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6만 7천 원의 매수를 네네. 해가지고, 그러면 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단 내년 정도보다는 원래 찬바람이 좀 불 때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한 번씩 네. 움직이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다려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기 싫다라면 예.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무서워서요. 다 막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는 순간 주식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반토막 나고 그래서 네. 그러면 전문가 말씀대로 6만 7천 원에 이거를 10%만 더 담아보려고요. 자, 그러면 6만 7천 원 정도 올 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세요. 제가 그때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아,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오늘 2,000포인트가 깨졌죠?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밀리면 그 자리 때 우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외바닥에 V자 반등은 없습니다. 이중바닥 형성해주고 갈 거니까 매수 타이밍 노리게 되면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있죠? 전후로 일단 매수 포인트 타이밍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저하고요. 11월 10일이죠. 저하고 예병군 멘토가 대구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연말장 승천주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동대구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 근처에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들 해주시고요. 시간은 3시부터 7시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